우리가 역사를 보면요. 어떤 인물은 영웅으로 기억되고 또 어떤 사람은 폭군으로 남잖아요. 근데 가끔은 이 두 가지 모습이 한 사람한테서 전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주인공, 바로 조선의 7대 왕, 세조가 딱 그런 인물입니다.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게 뜬금없어요. 혹시 인터넷 지도에서 어떤 장소 검색하면 별점 뜨는 거 아시죠? 바로 그 별점 얘긴데요. 세조의 무덤인 광릉이, 놀라지 마세요, 별점이 1.0점이에요. 500년도 더 된 왕릉인데 말이죠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이 별점 1점의 비밀을 풀려면 시간에 아주 멀리 저기 15세기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그가 왕이 아니었던 시절, 그러니까 야심으로 가득 찼던 한 명의 왕자였을 때로 말이죠. 자, 그의 이름은 바로 수양대군. 아버지는 그 유명한 세종대왕인데 어쩐지 아버지인 태종의 그 과감한 성격을 더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. 분명 왕이 될 순서는 아니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왕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. 그러던 와중에 정말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옵니다. 아버지 세종에 이어서 형인 문종까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.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조선 왕실에 그야말로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죠. 야심 넘치는 수양대군에게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었을까요? 그때 상황이 정말 아슬아슬했어요. 위대했던 세종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형 문종은 즉위한 지 고작 2년 만에 돌아가셨죠. 그리고 그 텅 빈 왕자에 앉은 건 19살짜리 어린 조카 단종이었습니다. 이건 뭐 말 그대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, 그런 상황이었죠. 당시 정치판의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였어요. 왕이 직접 모든 걸 결정하느냐, 아니면 신하들이 모여서 나란 일을 결정하느냐. 힘의 줄다리기였죠. 당연히 어린 단종이 왕이 되니까 힘의 무게추는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 쪽으로 확 쏠렸고요. 이걸 본 수양대군은 이거 왕권이 무너지겠다 하고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. 이 불안한 권력 게임에서 말이죠. 수양대군은 무슨 대화나 타협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.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주 잔혹하게 이 문제를 풀어버리기로 결심해요. 그게 바로 피로 얼룩진 쿠데타였죠. 근데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그럼 대체 누가 다 짰을까요? 진짜 놀랍게도 그 뒤에는 수양대군의 최고의 책사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. 나중에 세조가 직접 이거 다 한명회가 한 거고 난 사실 한 거 없어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 쿠데타의 진짜 설계자는 한명회였던 거죠. 1453년 드디어 운명의 그날 밤이 옵니다.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. 한명회가 미리 만들어둔 살생부, 일종의 킬 리스트를 가지고 수양대군 패거리가 하룻밤 만에 자기 정적들을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. 북방의 호랑이 김종선은 철퇴에 맞아 쓰러지고 심지어 자기 친동생인 안평대군에게까지 사약을 내리죠. 정말 궁궐에 피바람이 불었던 거예요. 쿠데타의 결과는 너무 뻔했죠. 모든 관력을 손에 쥔 수양대군은 결국 어린 조카를 협박해서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자 아예 단종을 포함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던 신하들까지 전부 죽여버리죠. 이렇게 피를 묻혀서 왕이 된 남자. 과연 이 사람은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몰랐던 세조의 완전히 다른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세조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꼽으라면 단연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겁니다. 이게 그냥 법전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. 비유하자면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영체제, OS를 아예 새로 설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수백 년 뒤까지 내다보는 영원히 쓸 국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. 한번 보세요. 공무원 조직, 세금, 외교, 국방, 심지어 범죄 처벌이나 건설까지. 경국대전은 나라의 모든 분야를 이렇게 6개의 파트로 나눠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. 더 이상 왕 한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나라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법률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비전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작업은 세조 혼자서 끝낸 게 아니에요. 세조가 시작한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는요, 그의 아들 예종,
그리고 손자, 성종까지 무려 3대에 걸쳐서 거의 30년 동안 계속된 후에야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 경국대전은 이후 500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의 헌법 역할을 톡톡히 해내죠. 자, 이제 우리는 세조의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.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, 그리고 위대한 국가 시스템을 만든 설계자. 대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?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세조를 평가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.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그 잔혹한 모습이랑 국가의 100년 대계를 세운 위대한 업적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. 한마디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 왕좌에 앉아서는 국가의 영원한 안정을 꿈꿨다는 거죠. 정말 모순적이지 않나요? 결국 피로써 질서를 세운 왕. 아마 이 한 문장이 세조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이제야 우리는 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그의 무덤에 별점 1점을 주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의 업적은 분명 역사의 길이 남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비정함 역시 사람들이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. 결국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 같습니다.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면 비정한 폭력도 괜찮은 걸까요? 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그 과정에서 저질렀던 잘못들은 다 덮어줄 수 있는 걸까요? 세조의 이 모순적인 삶은 역사 속 인물을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.